저희는 이제 부산 오사카 간을 카페리선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 내에서는 카페리선이지만은 크루즈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이제 그 관계가 좀 호전되면서 대마도 들어가는 노선도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배를 새롭게 이제 부산 히타카치에 쾌속선 또 지금 현재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어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24일부터 해서 29일까지, 28일까지 코스타 크루즈라는 세레나호 부산에 입항을 해서 5차례 운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2번을 이제 차터 전세를 내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 갔다 온 노선은 이 조선통신사의 길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지만 사세보하고 가고시마를 갔다 왔습니다. 선 내에서 계속 느꼈던 점은 뭐냐면은 물론 서양식에 비해서 서양 크루즈의 어떤 서비스를 받고 즐거움도 누렸지만 항상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면은 사람과의 배 안에서 소통 그리고 평소에 볼 수 없는 하늘과 바다를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모르는 야경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어릴 때에 봤던 별들을 지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감동이구나. 이게 사람들이 섞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이시나 오늘 강연자분들 다 전문 학자이시고 근데 조금 저도 대학 때 고고학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원장님 계시는 이제 해양박물관에 그 해양 고고학 관련 이렇게 가면 항상 눈길이 그쪽에 조금 더 관심이 이제 가지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얕은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그 강의 제가 말씀드린 강연도 사실상 좀 초심자 입장에서 저도 배우면서 한번 작성을 해봤으니까 조금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또 보시고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일단 목차를 저는 이제 한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 그럼 그 소제목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그리고 저희 회사와 부산의 어떤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희도 이제 새롭게 2015년에 신조선을 짓고 있어서 이제 그 배에 대해서 성신지교의 크루즈십이라고 부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12번의 교류 기간 동안은 200년간 평화를 유지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크게 잡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왕복 한 4,000km 정도의 이제 긴 여정을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조금 더 관심 깊게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는 바다의 여정의 출발지가 이제 부산이기도 하지만은 파랗게 보이는 오사카까지입니다. 저희들 펜스타가 이제 이 그 조선통신사의 길 때문에 저희들이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 칸사이 지역과는 한국과는 뭐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예를 들자면은 조선통신사 이전에는 삼국시대에 고대 삼국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가야 부터 해서 다 이렇게 저러한 루트로 해서 들어가서 지금 수도는 동경이지만 옛 수도인 이제 교토, 나라, 오사카 이렇게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운항을 했고 그 이유는 역시 우호였습니다. 우호의 기본은 뭐냐면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를 했었죠. 그거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항을 하게 됐습니다. 통신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단순히 전화 통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두 나라의 신의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봤고요. 그 가운데 이제 조선통신사라는 것이 이제 조선에서 막부
일본에는 이제 봉건주의다 보니까 이제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고 막부 실질적인 경영자는 이제 장군이라고 쇼군에게 이제 파견되는 이제 공식적인 외교 사절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연역에 대해서는 따로 앞에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이의는 이제 세상 이제 임진왜란 전과 이제 후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임진왜란 전에는 외구 약탈이라든지 그런 외교적으로 좀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2번의 이제 교류의 이제 중심점이 되는 것은 이제 앞에 나왔듯이 임진왜란 이제 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강화와 이제 포로들 송환, 일본 이제 국정 상황, 전국 상황이 어떤지 좀 탐색하는 것들도 있고, 주로 이제 인조 14년 1636년 이후에는 막부 장군의 이제 습직 이제 축하하는 그런 것이 좀 전체는 아니지만 좀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의는 뭐 크게 평화공존이었다는 부분과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번성의 어떤 시기였다. 필담창화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제 문화 교류가 성대했고, 그리고 이제 여정은 한 6개월 1년 소요되었지만은 가는 곳마다 많은 문화유산들을 이제 서로 교류하고 남기고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이제 일본 국어나 국수주의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절을 파견한 반면 일본에서는 조선으로 파견하지는 않았으니 조선이 이제 일본에 조공을 했다라는 어떤 그러한 측면도 간간히 이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일본 국왕사 파견이 더 많았고 주로 부산 외관에 국한되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서울까지 못 간 것이죠. 한성까지 못 갔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의 어떤 반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상 이게 몇 번이 나올 때겠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양국 국민의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이제 사실상 조선통신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면은 자랑스러운 조선 문화의 일본 전파, 조선의 유일무이한 이제 대외 활동이라는 어떤 그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인 관점에서는 일본 측에 별로 이렇게 이 서구 문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쇄국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전파를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교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통신사 자체는 단순한 어떠한 정치나 문화 교환이 아닌 이제 삶의 축적물들의 이제 교환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단순히 선진 조선 문화의 전수라든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들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통신사는 말 그대로 신뢰를 나누고 통하는 공존의 해양 루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다루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이 이제 중심적인 어떤 교류의 시발점이기도 한데 그 중에 이제 외관에서 이제 앞서 나와 있는 일본인들과 이제 사신의 숙소 그리고 한일 간의 외교 교섭들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관장하는 것은 항상 조선이었다라는 부분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고 마찬가지 한국의 입장은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일본을 맛보기 공간이라고 이제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 가기 전에는 여기에 좀 적응하는 훈련소랄까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일본인의 생활을 간접 경험하는 이제 호기심 어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최근 이제 100년간의 한일 관계를 보시면은 앞서는 조선통신사 200년간의 어떤 아주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라면은 그 이후에 순조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일본에 이제 점령당하는 강점기 기간이 이제 시작되면서
조선통신사의 어떤 교류는 이제 중단되면서 거의 뭐 항상 이 기간은 뭐 전쟁이 아니라 전쟁 기간이라 거의 동일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던 그러한 이제 시기였다라고 보면은 국교 정상화가 추진되면서 과거사 정리, 국교 재개 그리고 한일 회담 이런 것들을 해서 한일 조약이 또 다시 이제 되면서 관계가 조금 좀 완화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상 66년에서 75년 비대칭적인 관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수평화는 이제 80년에서 97년까지 주도적으로 좀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최초 증언이 이때부터 이루어졌고, 권오 이제 관방장관의 이제 문제에 대한 사죄 발표도 있었고, 좀 이게 어떤 그 기점에 좋게 진행이 되다가 관계 변화 위기 이런 시작된 것은 97년부터 한 20금년 한 2020년까지 그렇게 또 이 사이에 한일 월드컵도 개최되고 다양하게 되어 있었지만은 이런 부분이 다시 2020년부터 23년에는 다시 위기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저희 항공사, 선사 그리고 여행업계 이런 민간들이 주로 교류를 하는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제팬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년 동안 코비드19로 인해서 좀 중단되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다시 국경 봉쇄되었던 것을 완전 해제하면서 지금 이제 한일 관계가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관계 인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언론사에서 배포한 자료들을 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한번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한국에서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추이를 보시면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2019년 노제팬이 한참 동안 이제 그 전에 2017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더 이제 나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좋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 또는 그 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작된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시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로 인해 가지고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강경 대응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한일 간에 이제 정치 외교적으로 부각되기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보시면 좀 많이 납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건 물론 더 많지만은 이게 한일 간의 이제 국민의 인식도가 한국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강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의 인적 교류가 이제 보면은 저희들 여객 운송 실적으로도 좀 나타납니다. 중국 항로 같은 경우는 사드 금한령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8년 대비 19년에 실적은 상승합니다. 한일 항로는 양국 불매운동, 노제팬이 시작되면서 실적이 대폭 하락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대비해서 거의 한 35% 정도가 쭉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여객 수송 실적도 보시면은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12만 명에서 그냥 7만 명으로 떨어지고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양국 간의 국경 폐쇄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다 아니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시작 전까지 거의 5만 명 정도가 그냥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객선이라든지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이 된 게 3월이라고 3월로 이제 모든 이제 언론이나 모든 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비드-19 이후입니다.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은 이제 그 한중 관계는 여전히 이제 아직도 경색 국면이지만 최근에 이제 5월부터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2년 3월을 기점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 지속되면서 이제 노비자도 복원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5월 8일부로 VJW라 해서 비지트 재팬이라고 하는 웹에 등록하는 심사도 완전히 폐지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일 외국인 중에 한국인이 평균 3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게 한 35%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한 외국인 중에 일본인을 보면은 1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똑같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한국인보다는 조금 적게 보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한국 방문 일본인은 17배 정도 폭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도는 뛰어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한국이 방한 외국인 중에 일본인이 점유하는 것은 약 24%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인들이 아직은 한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그 시기에 단면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수치로는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국 정상 지지도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데이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아졌다가 이 좋아진 것은 이제 그거죠. 아주 강경하게 됐을 때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지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시점은 2023년 3월에 보면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한일 관계에 대한 우호적인 약간 대화를 좀 하겠다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물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는 인식이 많이 정치적으로 좌우지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양국 국민들은 그것보다는 빨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문화, 역사, 외교, 정치, 역사, 외교, 정치에 반해서 이제 경제, 문화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디커플링이 필요하겠다라는 약한 고리를 끊어 새롭게 연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물류, 문화 교류 마찬가지로 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양국 간에 쉬지 않고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연결의 기술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일 양국 이제 코리아타운, 재팬타운 활성화, 그리고 공동 프로젝트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교류, 그리고 문화 콘텐츠 공동 제작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마세라고 하는 J-POP, 최근에 이제 한국 젊은 층에서 J-POP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꽤 한 20-30년 전에 J-POP이 상당히 유행했는데 최근에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J-POP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은 이제 쿨 재팬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은 한류라고 하지만은 이제 아베 정권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추진하면서 J-POP에 대한 매력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꼭 한류만이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J-팝도 같이 어울려져서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노 재팬에서 예스 재팬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좀 읽어봐 주시면서 대부분 인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어를 쓰면은 안 좋아하죠. 국어를 안 지킨다라고. 그렇지만은 일본 말에는 보면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오마카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마카세의 원을 따져보면은 맡기세입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음식을 그 사람한테 맡기세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가면 총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한국의 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케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사케도 결국에 삭히는 술이잖아요. 삭히는 술. 사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게 정말 옳으냐 바르냐 이 부분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미 있는 것들, 그냥 우리 야메라고 하면은 그 일본말 안 좋은 말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일본에 야미란 말이 와서 야메가 되었듯이 그 말을 지키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말도 아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문화 양국 국민 간의 어떠한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조선통신사 이제 행로의 재현이라고 앞에서도 많은 이제 강연자분들께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제주 올레길이 결국에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하고 아주 유명한 이제 순례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에 수출이 된 큐슈 올레라고 이름이 19개가 길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짧은 코스로 해서 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이제 용준 전 이제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책에 적어 놓았듯이 이제 아는 만큼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사례로 시코쿠 88개 사찰 순례 오헨노라고 있습니다. 1200km를 일순 순회하는 방식이 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순차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인한테는 되게 신앙적인 필수 코스입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 길을 가야 이제 자기의 어떤 마지막 삶의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저 시코쿠를 다 돌고 다시 본토로 올라와서 오사카를 경유해서 와카야마까지 순례하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조선통신사의 길도 이러한 형태로 국민 모두가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에 어떤 꼭 봐야만 하는 어떤 순례의 길과 같이 좀 그러한 상품으로서의 상품이라보다는 어떤 그런 투어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 학생들의 교류, 젊은 층의 교류가 없으면은 위로 올라가신 분들의 교류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학생 프로그램을 많이 좀 이렇게 지금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계시지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수학여행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활동을 현재 오사카 문화 탐방 또는 이제 대마도 이제 문화 탐방 이러한 형태로 이런 전단지를 만들고 있고요.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 자료 보시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신조선의 디자인 컨셉이 조선 왕실의 국장인 유하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정신적인 국화인 벚꽃을 해서 인테리어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일 간에 이제 국민이 서로 부담감 없이 배를 타고 배 안에서 한일이 국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대여하고 그리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러한 역할을 저희들은 계속 끊임없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짧았지만은 하여튼 강연을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